희망찾기 민들레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오늘 첫 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 모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합니다. 오늘도 행잼터 교육연구소의 정영숙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전히 뭐 밝은 웃음으로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자리를 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소통,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말실수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네네. 그런데 오늘은 이제 혹시나 내가 말실수를 잘못해서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. 네네.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. 말실수라는 거.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건데. 예.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말실수를 애시당초 안 하는 방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오늘 시간을 굉장히 또 기대를 했습니다. 네. 말이란 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. 네, 맞습니다. 예.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네.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고요. 또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대화의 기본 원칙들만 잘 지키더라도 큰 문제 없이 소통이 될 텐데요.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실수를 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말처럼 또 쉬우면 좋겠지만 누구나 또 말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걸 나도 모르게. 그렇죠. 네. 그래서 속으로는 아차 싶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좀 많이 난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? 네, 그래서 오늘 실언이나 또 실수했을 때 응대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.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상대방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말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내가 하던 말을 멈추고 이러면 또 나도 이상해질 것 같고 분위기도 어색해질 것 같고 난감하거든요, 상당히. 네, 맞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내가 말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금방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때라면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아, 바로 그냥? 네네, 그쵸. 그답 바로. 그래서 사심 없이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언짢았다면 그건 내 잘못인 겁니다.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표정도 이렇게 잘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. 그렇죠? 늘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죠.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. 친구들하고 농담 끝에 말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 있죠. 아, 있죠. 그런 경우 있어요. 에이, 소심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할래. 뭐 농담인데. 농담인데. 막 그러면 또 상대방을 속 좁은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또 이런 말들 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10년, 20년 지기라고 해도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. 어느새 관계가 또 멀어지고 또 심하면 우정이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. 이거는 싸울 만한 이유도 아니고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커지고 깊어져서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. 그런 말이죠. 그래서 또 나의 실언이나 또 실수로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는 이런 거죠. 왜 화났어? 뭐 내지는 뭐 때문에 그래? 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. 또 그렇게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선 첫 번째로 해야지 될 게 상대방의 감정에 함께 동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많이 화났구나. 내가 생각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. 미안해. 이런 말을 하면서 감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요즘은요. 사소한 일로도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으로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분노라는 게 혼자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해서 상대성에 의한 감정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생길 때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뭐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제 뭐 상대방의 한마디에 그냥 기분이 상하면은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또
전체 분위기를 또 네.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이제 또 질병으로까지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대화 도중에 감정 조절이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상대를 또 비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또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서 화를 낼 때가 많죠. 이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죠. 네, 특히 또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저 같은 경우는요. 그럴 때 작전 타임. 네, 물론 웃음은 안 나와요. 화가 나고 막 욱하고 얼굴 우그락부그락 하기는 한데 작전 타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자라고 한 다음에 의도적으로요. 저는 음악을 틀어놓습니다.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음악을 틀어놓고 또 달달한 주스나 사탕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먹게 돼요. 의식해가면서. 그러면 당분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요.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다 보면 또 마음도 좀 가라앉게 되고 격해진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막 쏟아낼 수 있었던 그런 말 실수를 줄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. 아니 그런데 이제 싸우다가 작전 타임 이러면은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좀 상황이 재밌어지니까 네, 맞아요. 우리가 왜 싸우지?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하나만으로도. 네.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보면요.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노란 카드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대요. 노란 거, 빨간 거. 그래서 진짜 막 욱해지면 옐로 카드, 레드 카드처럼 이렇게 그거를 꺼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써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나름대로의 센스네요. 네. 그래서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제 감정이 훅하고 올라온다. 그러면 일단 그 보여지는 데다 놓고 있다가 보통 그러잖아요. 회초리를 먼 곳에다 두라고 하잖아요. 그거 찾으러 가는 동안 감정이 누그러진다고.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요. 내가 한번 이야기를 계속 대화를 이렇게 격양된 상태에서 지속을 하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자. 쉬어가자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나름대로 참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또 사소한 말실수로 다툴 수도 있는데요. 무조건 또 참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작정 맞아요. 또 화를 내는 것도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왜 그러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이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지혜가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일단 내가 말실수를 하면은 그 자체를 또 쿨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를 해주고 또 이제 내가 반대로 화가 났을 때는 이제 화가 난 원인과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또 너무 이렇게 격앙되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. 뭐 오늘 이런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렇죠? 자, 오늘은 실언이나 말실수를 했을 때 그 응대 방법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